네, 다양한 국제 뉴스를 깊이 있게 전해드리는 시간. 월드앤 이슈, 오늘은 조윤주 외신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 그러니까 트럼프의 아들이라고도 불리었다고 하던데 우파 청년 활동가 찰리 커크 암살 사건 이후에 언론 통제가 굉장히 심해진 것 같아요. 톡쇼 진행자도 바로 하차하게 되고, 네, 맞습니다. 방송도 중단되고 어떤 상황인 거예요 지금?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미디어 개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근데 일반적인 평가는 미디어 통제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언론에 있습니다. 재갈 물린다. 네, 이런 말도 맞습니다. 쓰고요. 예.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이제 세 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이제 소위 말하는 우파, 네. 공화당 쪽에서는 민주당이나 그 진보 진영에 대해서 같이 가는 게 아니라 없어져야 될 적. 예.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키멀 라이브가 이제 폐지가 되게 된 건데, 네. 약간 이제 문제가 될 만한 발언을 했고, 예. 그걸 빌미로 해서 트럼프 행정부가 이거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렛대로 이용해서 다시 미디어를 통제하는 상황이 벌어진 거고요. 예. 두 번째는 그래서 이 방송과 미디어를 규제하는 미 연방통신위원회가 압박을 가했고, 이게 네. 힘을 발휘하게 됐고요. 세 번째는 경제적 이유가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예. 요즘에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OTT를 다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키멀 쇼가 사실 밤 늦게 하거든요. 예전에 굉장히 유행하던 스타일이었는데 지금은 밤 늦게까지 그거를 기다려서 보지 않고 그냥 OTT로 많이 넘어가다 보니까 예전만큼 이렇게 밤에 하는 이렇게 풍자 쇼 같은 게 성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예전에 잔이윤 쇼.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방송사 입장에서도 이걸 굳이 끌고 가야 되냐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마침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이때다 싶어서 좀 폐지했다. 이런 예. 세 가지 해석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 이제 일이 벌어지고 나니까 브렌단 카라는 연방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이거는 굉장히 지역사회 해로운 콘텐츠다라고 규정을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발언이 잘못됐다 이게 아니라 아예 그냥 그러니까 해가 되는 콘텐츠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한 거고요. 예. 근데 특히 이 카 위원장이 트럼프 행정부가 임명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정권의 이야기를 무시할 수가 없었겠죠. 예. 결국 이제 결론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압력이 효과를 발휘했고, 이게 이제 먹힌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특히 이제 카 위원장이 얘기를 한 것이 이렇게 ABC 방송이 계속해서 문제가 되는 발언을 하게 되면은 벌금을 매기거나 방송 허가를 취소하겠다, 이렇게 강력하게 경고를 한 겁니다. 예. 거기에다가 ABC 방송 제휴사들도 부담스러운 거죠. 그래서 방송 중단했으면 좋겠다라고 ABC 측에 요청을 했었고요. 그래서 ABC 방송이 제휴사들의 결정도 수용을 하면서 방송 중단 결정을 내리게 된 겁니다. 예. 이제 카메리 위원장이 얘기를 한 것이 이제 키멀이 이제 얘기를 한 것이 이제 방송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그러니까요. 무슨 말을 네. 했길래 도대체 이렇게까지 강한 제재가 네. 들어오는 건지. 찰리 커크가 사망하고 나서 이제 쇼에서 얘기를 한 것이 그러니까 트럼프를 지지하는 강성 지지층이죠. 미국을 위대하게 이걸 때 이 세력들이 커크를 살해한 사람을 마치 자신들과는 완전 다른 사람인 것처럼 규정하려고 한다라고 말하면서 이번 일을 가지고 정치적 이득을 얻기 위해서 이용하는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즉 이 얘기인즉슨 지금 공화당 측에서는 찰리 커크를 살해한 이 용의자가 좀 극단주의적인 테러범이다, 이제 이렇게까지 얘기를 몰고 가는데요. 네. 하지만 그 키멀 얘기는 둘 다 극단적인 사람이지 어느 누가 더 낫다고 보기엔 좀 힘들지 않냐. 그러니까 예.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마라. 그냥 사건 그대로 봤으면 좋겠다라고 말한 건데,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절대 용납할 수가 없는 발언이었고요. 예. 거기에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이 커크 추모하면서 4살짜리 아이가 금붕어 잃어버렸다고 애도하는 것 같다라면서 트럼프 대통령도 비판을 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쫓겨나게 된 예. 셈이 된 거고요. 결국 방송국이 방송 안 하겠다 결정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영국에 있지 않습니까? 네. SNS에 참 잘했다, 예. 용기 있는 결정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진행자 바로 잘리고 방송도 방송 무기한 중단. 안 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고, 언론의 반발도 상당할 것 같은데 지금 미국 내 언론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미국 언론도 보수 진보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보수 쪽에서는 잘했다. 문제 발언이니까 이건 없어진 게 맞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진보 쪽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언론 통제고 그 자유 표현의 어떤 통제가 되는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미국의 당파적 분열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CNN 방송 측에서는 키멀 스태프 그리고 헐리우드 관계자도 굉장히 놀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또 CBS 뉴스에서는요.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인 척 슈머의 발언 얘기하면서 자유 발언의 요새를 위협하는 행동이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FCC 이제 방송통신규제위원회가 이게 사실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데 오히려 공공의 이익을 위반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정치권도 당연히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요. 공화당의 자유 발언 탄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실시간으로 검열하는 거 말하고 있습니다. 네. 헐리우드 스타들도 이건 진짜 캔슬 컬처,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면 아예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캔슬 컬처에 일하려면서 지미 캐머를 지지를 하고 있고요. 반대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보수 진영, 폭스뉴스 같은 데서는요 미디어 책임을 강화하는 바른 조치였다라고 사실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러면 이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X에 SNS X 같은 곳에 네. 커크에 대해서 좀 트럼프 대통령과 반대되는 메시지를 올리는 것도 굉장히 조심스러울 것 같은데 네. 미국 그러면 그 전반적인 일반인들의 분위기는 어때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사실 걱정을 많이 하죠. 예. 왜냐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일기 행정부 때도 사실 언론과 마찰이 많지 않았습니까? 백악관에서 기자회견 하고 나면은 질문을 하잖아요. 네. 그때 이제 정부에 뭐 반대되거나 트럼프 대통령의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비판적인 얘기를 하면은 나가! 맞아요. 예. 그런 식이었습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뉴욕타임즈가 얘기를 하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과 측근들이 표적을 이제 삼아가지고 이제 반대 진영을 표적 삼아가지고 여러 가지 감시를 하는 거다. 그리고 최근 일도 보십시오. 예. 비자를 취소한 일까지 벌어지고 있지 네네. 않습니까?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마찬가지로 어떤 특정 단체, 소위 말하는 보수 쪽에서 봤을 땐 좌파 진영 예. 이런 사람들은 테러범들이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테러 단체로 지정하는 광범위한 개혁까지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상대방이 목소리를 내지 못하도록 예. 억압하는 거다라고 미국 언론들은 사실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한 이후에 미국의 전문직 종사자들의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가 늘었다고 하던데 네. 이건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일단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미국 사회가 지금은 좀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전문직 종사자들이 해외로 나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 초기 때 정부 효율부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 일론 머스크가 이제 수장을 맡으면서 그치. 명목은 정부 기관이 너무 비대하다. 그래서 이제 일반 사기업들처럼 구조조정하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하지만 그 때문에 정부 기관에 있던 많은 전문가들이 짐을 쌌습니다. 예. 그렇죠. 이 사람들이 그렇다 보니까 트럼프 정부가 있는 동안은 일하기 힘들겠다라고 판단했고 그래서 그럴 거면 차라리 해외로 나가겠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파이낸셜 타임스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기준인데 영국 내무부 조사인데요. 예. 영국 시민권 신청 건수가 2,100건이 넘었고요. 전년 대비해서 50% 올라온 거고요. 그리고 아일랜드 여권 신청도 2월 달 기준을 합니다만 4,327건. 그래서 10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탈리아, 스페인 같은 유럽으로 가겠다는 그런 시민권 관련 업체에서도 요즘 문의가 폭주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사실 2,000건, 4,000건 많지가 않습니다. 미국 인구가 2억이 넘는데. 그렇죠. 근데 예. 그렇지만 상당수가 고숙련 전문 인력들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미국을 떠난다는 것은 미국에서 뭐가 잘 안 돼서가 아니라 소위 말해서 좀 잘 나가고 연봉도 많은데 나가겠다는 거기 때문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예.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간다고 하더라도 쉽지가 않을 거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연봉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연봉이 훨씬 훨씬 세구나. 네, 그러니까 미국의 평균 연봉 OECD 기준이긴 한데요. 예. 83,000달러, 예. 1억이 좀 안 되죠. 그 정도인데 프랑스를 가면은 이게 61,000달러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도 대도시는 인건비가 굉장히 비싸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한다면은 이 고숙련 전문직들이 물론 나가고 싶은 마음은 네.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연봉을 맞추기가 좀 쉽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현실적인 벽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현재 이제 취직을 하는 거죠. 네. 대신에 이제 원격으로 뭐 근무하는 방식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예. 뭐 차선책을 찾는 부분도 있고요. 이제 사실 이제 말씀인 것처럼 물리적으로 숫자를 봤을 때는 많지가 않지만 이런 흐름이 계속
이어진다면은 미국에 있는 고급 인력들이 계속 빠져나가면서 미국에도 별로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거란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고급 인력들도 화가 나잖아요. 그쵸. 그리고 또 조지아주 사태에서도 네. 미국 인력들, 전문 인력들 우리나라 젊은 인력 좀 알려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네. 상황이 그렇게 본인이 만들어지지 않으면서 이렇게 그렇죠. 그 맞습니다. 인력을 계속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런 느낌. 네. 그 트럼프 대통령이 영국 국빈 방문해서 정말 엄청난 환대를 받았잖아요. 황금 마차 타고 뭐 네. 말이 100마리도 넘는 것 같고 네. 군사를 엄청나게 받았고 그런 상황에서 멜라니아 여사의 패션이 굉장히 눈에 띈다고 하는데 또 트럼프 대통령 거기서 또 왕세자비인가요? 칭찬을 엄청나게 하더라고요. 멜라니아 네, 여사 이렇게 했는데 그게 뭐 외교적인 뭐그 네. 의례상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좀 과할 정도로 그죠? 좀 많이 과했죠. 옆에 네, 그 네. 부인이 있는데 네. 멜라니아 여사의 패션은 왜 이렇게 주목을 받는 거예요? 네, 오늘 공교롭게도 이렇게 네. 황금색 옷을 입고 네. 나오셔가지고 그렇군요. 네, 멜라니아 여사가 이제 굉장히 황금색 옷을 입어서 주목을 예. 받기도 했었거든요. 만찬장에서 일단 첫 번째 공항에 도착했을 때, 그러니까 2박 3일 일정이었는데 공항에 도착했을 때 버버리 트렌치 코트를 네. 멋스럽게 입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모델 출신이잖아요. 네, 예. 키가 워낙 큰데다가 트렌치 코트가 보통 우리가 알기로는 무릎 아래 정도까지 오는데 네. 거의 발목까지 아, 오는 그래요? 굉장히 긴 트렌치 코트를 보통 입었고 사람이 입으면 끌리는. 맞아요. 근데 그 버버리 트렌치 코트 트레이드 마크가 체크 문제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바람이 불 때마다 그 안쪽에 보여요? 체크가 뭐냐면서 이런 것도 이제 영국을 대표하는 브랜드가 버버리인데 멜라니 여사가 입고 왔다. 그러니까 방문국을 배려한 측면이 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예, 마침 바람이 또 잘 불어줬네요. 예. 예, 그리고 이제 이런 패션 같은 게 이제 상대방을 존중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잘 입었다는 얘기 나오면서 멜라니 여사가 패션 외교를 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윈저성으로 이동을 해서 다음날 예. 굉장히 챙이 큰 예. 보라색 모자를 쓰고 등장을 했는데요. 네. 이거에 대해서 해석은 자신을 보지 말고 예. 시선을 남편인 트럼프에게 좀 봐주십시오. 어. 이런 의미로 자신의 시선을 가렸다는 겁니다. 진짜 예. 그럴까요? 근데 보기에는 더 시선이 집중됐습니다. 모자가 워낙 커가지고. 예. 그리고 이제 뭐 그나마 또 하나 맞춘 것이 트럼프 대통령과 넥타이 색깔을 같은 계열, 보라색으로 맞춘 것이 네. 나는 남편과 뜻을 같이 하는 부인이다. 이제 이런 걸 강조했다고 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만찬장에서 이렇게 네. 노란색 드레스를 입고 등장을 했는데 이게 어깨가 좀 노출이 됐습니다. 예. 오프숄더라고 하죠. 근데 만찬장에서 이렇게 어깨가 드러나는 옷은 입지 않는데 그래도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과감했지만 예. 한편에 나온 해석은 그러니까 미국의 황금 시대를 연다라는 의미로서 황금색, 그러니까 노란색 옷을 입고 등장을 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네. 전반적으로 옷을 굉장히 적절하게 잘 입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습니다. 만찬장 옷이 저건가 보죠? 네, 노란색, 아, 알겠습니다. 황금색. 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주제를 살짝 바꿔보겠습니다. 동남아시아 최빈국으로 꼽히는 동티모르에서 지금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정부가 국회의원에게 새 차를 사준다고 하면서 이게 좀 격렬한 시위로 번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15일부터 17일까지 동티모르에서 대학생 위주로 해서 2천 명 정도가 시위를 벌였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의원들에게 65명에게 일본 자동차 신차를 사주겠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예. 이미 자동차가 있죠. 뭐 네. 고장이 나거나 그런 것도 아닌데 이제 굳이 바꿔주겠다고 해서 학생들이 나와서 이제 시위를 벌이게 된 건데 시위대들은 도둑을 막아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국회의원들이 도둑이다라고 표현을 하게 된 건데요. 이번 시위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뭐 이제 화재도 발생하고 이제 의사당 근처에서 이제 시위가 있으면서 좀 충돌이 있기도 했었는데요. 결국 이 시위가 워낙 격렬해지다 보니까 국회의원들이 차 안 바꿔도 괜찮습니다라고 이걸 이제 없었던 일로 했고요. 거기에다가 국회의원들이 종신연금을 한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국회의원 하는 동안에 받는 그 연봉만큼 퇴직하고 나서 죽을 때까지 똑같은 연봉을 받게 되는 건데요. 이것도 결국은 받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동티모르 국회의원들 연봉이 우리 돈으로 5천만 원 예. 정도 하는데요. 네. 근데 문제는 동티모르 국민들의 연봉, 그러니까 뭐 평균이긴 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 5천만 원의 10분의 1이 안 된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동티모르는 산업이 이렇다 할 게 없어가지고 농사 짓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걸 따지더라도 한 달 급여가 100달러에서 300달러거든요. 예. 근데 이제 국회의원들은 1년에 5천만 원씩 받고 그걸 죽을 때까지 받을 수 있다라고 하니까 학생들이 폭발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은 이 모든 것들 때문에 시위가 벌어졌고 결국은 다 없었던 일이 됐습니다. 잘 됐네요. 네. 잘 바뀐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고 네.
국회의원분들이 정신을 못 차린 거잖아요. 그리고 네팔 같은 경우에도 그 고위직 자녀들의 SNS에 뭐 명품 네, 뭐 치장 맞아요. 올리고 그런 것 때문에 또 많은 국민들이 화났고 인도네시아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청년 세대의 분노가 그 시위로 이어지는 경우가 곳곳에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지금 같은 현상은요, 우리가 모두가 SNS를 하지 네네, 않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이게 실시간으로 다 공유가 되기 예.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네팔에서 시위가 벌어지니까 이 주변에 있는 아시아 국가들도 그래, 우리도 마찬가지야. 우리도 분노를 얘기하자라면서 예. 이제 시위가 좀 확산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사실 과거에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80년에 이제 아시아 피플 파워라고 그래서 필리핀에서 시위가 있었는데요. 이번에 또 시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말에 마닐라에서 대규모 반부패 시위가 벌어진다고 하는데요. 필리핀 민주화 성지로 알려진 필리핀 국립대학에서 3,0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이미 지난 12일 날 동맹 파업을 벌였고요. 하지만 부패가 근절되지 않자 다시 한 번 더 이번 주말에 시위를 벌인다고 하는데 예. 13일 날 동맹 파업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필리핀에서 최근에 이제 태풍, 폭우 때문에 큰 피해가 있었습니다. 홍수가 발생했는데요. 이 시위의 도화선은 뭐냐면 이 홍수가 발생하기 때문에 청문회가 있었는데요. 청문회에서 정말 충격적인 폭로가 나왔습니다. 뭐냐면 하원 의장 포함해서 하원 의원 17명이 그 건설회사로부터 뇌물을 받은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예. 공공사업부 출신의 한 전직 엔지니어가 폭로한 내용인데요. 15개 건설사가 담합을 해서 100억 페소, 우리 돈으로 2조 4천억 규모의 홍수 통제 사업을 독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그런데 막상 제대로 지어진 댐이 없었던 그러네요. 거죠. 결국 이것 때문에 홍수가 발생했는데 예. 특히 여기에 관련된 인물들의 자녀분들, 자제분들이 SNS에 잘 먹고 잘 사는 아. 굉장히 호화로운 생활을 한다는 것을 SNS 공유하면서 그러네요. 학생들의 분노가 극에 달했고요. 그래서 이번 주말에 다시 한 번 더 시위가 있을 것으로 알겠습니다. 보입니다. 예. 예. 그런가 하면 프랑스에서도 대규모 총파업과 시위가 벌어졌는데요. 이건 어떤 이유로 벌어진 건지 좀 짧게 답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프랑스는 지금 재정 적자가 너무 커진 상황이고요. 이것 때문에 정부는 재정 적자를 줄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시민들은 왜 지금 줄이냐라고 말하면서 공공부문 지출 그대로 해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부채 감축을 위해서 정부 재정을 줄이기로 결정을 했고요. 그것 때문에 지금 총리까지 바뀐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위대들은 지금까지 줬던 의료비 그리고 실업급여 이런 거 줄이지 말고 네. 복지 수준 유지해달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대신에 부자들에게 세금 매겨서 그 부족한 부분을 메꿔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월든 이슈 조윤주 외신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